자,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거 해줄게요. 근데 가마쿠라가 한참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여기 우리 그 대륙 쪽에서 큰 문제가 생겨요. 누구냐? 징기스칸 여러분 아시죠? 징기스칸이 여러분 몽골 제국 만들어서 그의 아들 여러분 자 누구야? 우구데이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손자 여러분 무슨 나이? 쿠빌라이. 요거 중국사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무슨 제국? 몽골 제국이 되죠. 결국 여러분 요 쿠빌라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여기다가 무슨 나라 세워요? 몽골족이 세운 나라 이름 바꿔서 무슨 나라? 원나라 세우죠. 그리고 여러분 고려가 드디어 쿠빌라이 때 여러분 항복을 해서 강화도에서 무려 얼추 30년 이상 싸우다가 여러분 항복해서 1270년에 여러분 항복해서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고려는 여러분 원나라의 통치를 받는 무슨 기가 돼요? 원간섭기가 되죠. 여기까지는 국사나 세사나 동사에서 배웠을 거야. 그러면 요 쿠빌라이 무슨 쟁이? 귀염쟁이야? 욕심쟁이야? 욕심쟁이에요. 고려를 먹었잖아. 고려 먹었으니까 여러분 딱 쿠빌라이가 왔더니 여기 일본이 있네. 일본이 이때가 여러분 마침 무슨 쿠라 마쿠예요. 가마쿠라 마쿠야. 이때 쿠빌라이가 야 일본아 봤지? 나 라일라이 쿠빌라이야. 고려도 나에게 항복을 했으니까 항복을 해라. 했더니 가마쿠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퀴즈. 가마쿠라 막부죠. 무슨 정권이야 여러분? 무사 정권이죠. 무사는 뭐야 여러분? 기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가마쿠라 막부 입장에서는 야 네가 뭔데 항복하라 그래 하고 가마쿠라가 또 머리를 굴려요. 야 여기 쬐끄만 강화도 먹는데 40년이 걸렸어. 근데 우리 일본은 뭐야? 바다 건너야. 이것도 안심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마쿠라가 욕하면서 거부해요. 이때 우리 고려가 10번 이상 감옥칼에 가요. 고려가 가마쿠라 가서 쿠라야 가마야 이 원나라 애들 장난 아니다. 항복을 해라. 왜? 너 가마쿠라랑 혹시 원이랑 싸우면 중간에 있는 우리 고려 망한다. 실제로 여러분 엄청 피해를 봐요. 그래서 고려가 가마쿠라를 그렇게 설득을 했지만 가마쿠라 나름대로 뭐야? 무사잖아. 딱 거절을 해. 아니나 다를까 원나라가 야 우리 몽골 제국은 바다 배가 잘 없으니까 고려 너 삼면이 바다지 배 잘 만들지 너 고려에다가 자 국사 문제예요. 정동 행성이라는 관청을 만들 테니까 우리 일본이래. 우리 원나라가 가마쿠라 쳐들어갈 테니까 고려야 배 300척을 만들래요. 군사도 2만 명 동원하래.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동행성이라는 관청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내정화석 기관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완전 무슨 붕이야. 멘붕이죠 여러분. 30년간 몽골이랑 싸워서 그냥 반쯤 항복을 해서 그냥 평화롭게 살려고 했는데 이 가마쿠라 때문에 여러분 또 어떻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해보자. 1274년에 고려와 원나라 몽골 여러분 무슨 군이 연합군이 1차로 여러분 무슨 쿠라를 쳐들어가요. 가마쿠라 막부를 쳐들어간 거야. 이때 가마쿠라가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쳐들어올 줄이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마쿠라가 싸우긴 싸웠는데 완전히 망할 뻔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갑자기 여러분 무슨 풍이 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몽연합군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죽어서 1차 가마쿠라 원정이 실패를 합니다. 이때부터 일본 애들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신 우리 일본의 고유의 신이 있는데 우리 일본은 신이 지켜주는 나라다. 왜? 신께서 신의 태풍을 보내가지고 왜죠? 여몽연합군을 다 쓸어버렸다. 해서 여러분 요때 태풍을 일본 애들이 이름 붙이기를 신이 보낸 태풍이다. 신풍이라 불러요. 카미카자라고 들어본 적 있죠? 신이 보낸 태풍이다. 카미카자라 불러요. 이때부터 일본 애들이 엄청난 여러분 짬뽕이 아니라 무슨 뽕에 빠져요? 일뽕에 빠져요. 뭐냐? 봐봐.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건데 우리 일본은 신이 우리 국가를 보호해준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해서 여러분 이때부터 일본 애들이 무슨 사상이 나오는 거야? 신국 사상이 나와서 적어가지고 나중에 2차 대전도 일으켰다가 언제 깨달아요. 원자폭탄 맞고서 신이 지켜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때 깨달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크죠. 여러분. 그러면 약간 동사스럽게 해볼게요. 그러면 1274년에 자 원나라의 짱이었던 여러분 세계사나 동사에 많이 나오는 원나라 왕이죠. 쿠빌라이 칸이 자존심이 상해. 아니 거의 다 먹었는데 연병할 1차 가마쿠라 실패한 거야. 그래서 이때 뭐 하느냐? 5년 있다가 1279년 봐봐요 여러분. 원나라 때 아직 항복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어요. 뭐냐? 요게 창장강, 양쯔강이면 여러분 우리 남송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남송은 끝까지 개긴 거야. 해군역도 있고 요 양쯔강, 창창강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많이 막았어요. 그러면 쿠빌라이가 1차 가마쿠라 막부 실패하자마자 안 되겠다. 남송이나 까자 해서 여러분 5년 동안 엄청 어택해서 기적이 발생해요. 뭐냐? 드디어 여러분 원나라 쿠빌라이가 할아버지 삼촌이죠? 오고타이 할아버지 징기스칸도 못했던 여러분 남송을 짜잔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남송을 멸망을 시켜요. 그런데 이거 그냥 참고를 하세요. 모든 전쟁하는 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해보자. 원나라가 남송을 먹었더니 육군 100만 명, 해군 50만 명이야. 너무 군사가 많죠. 그러면 항복은 했지만 여러분 항복하네 막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럼 반란 일으킬 거잖아. 그러면 안 죽여도 문제죠. 너무 군사가 많은 거야. 몽골 해봐야 30만 명인데 그냥 소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쿠빌라이가 머리를 굴려요. 남송 해군이 엄청 많구나. 그러면 남송 군대 플러스 고려도 항복한 거잖아. 고려도 군대가 세거든요. 어떻게 해요? 소모를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또 한 번 쳐들어가요. 그때가 언제냐? 자 해보자. 1281년에 제2차로 여러분 바로 원나라가 고려군, 몽골군 약간 시험이 안 나오지만 남성군을 많이 데려다가 여러분 2차로 무슨 쿠라를 쳐들어갑니까? 또 가마쿠라를 또 2차로 쳐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우연의 일치도 이랬을까? 또 무슨 풍이 와요? 신풍이 와서 또 한 번 태풍으로 실패를 해가지고 이 쿠빌라이가 진짜 화가 나가지고 3차 하다가 나중에 죽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마쿠라 맞고 운 되게 좋죠. 왜냐? 자, 그 역사상 여러분 힘이 엄청나게 센 원나라 무슨 라이? 쿠빌라이가 2번이나 쳐들어갔죠. 1차 가마쿠라, 2차 가마쿠라. 근데 여러분 운이 좋아가지고 다 뭐로 막는 거야? 신풍. 무슨 카제? 카미카제.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때 일본이 미국에게 밀리니까 어떻게 해요? 조종사들에게 비행기 타가지고 연료 가득 채운 다음에 여러분 그 비행기를 미국의 항공모함에 자폭하게 하는 특수부대를 뭐라 그래요? 카미카제 특공대라고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 완전히 뻘짓한 거죠 여러분. 자 됐습니다. 그래서 가마쿠라가 운이 좋다. 누구를 2번 막아냈다. 원나라 쿠빌라이의 침략을 2번이나 막아냈다. 누구 때문에? 신풍. 무슨 카미? 카미카제. 그럼 해볼게요. 요거만 기억할게요. 자, 1차 무슨 연합군? 여몽 연합군을 막아냈어요. 자, 무슨 쿠라가? 가마쿠라가 태풍 때문에 막아냈어요. 그러면 1차가 있고 2차도 쳐들어왔죠. 2차 가마쿠라가 원나라 막아냈는데 자, 이 원나라에서는 고려보다 원나라가 너무 미운 거야. 왜? 가만히 있는데 고려 데리고 쳐들어온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가마쿠라 시대 원나라를 뭐라고 부르느냐? 원구라고 불러요. 원구가 뭐야? 원나라 해적. 일본 입장에서는 해적이지. 갑자기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면 1차 원나라 침공, 2차 원나라 침공 사이에 요거만 외울게요. 요거 동사 문제인데 잘 나와요. 바로 뭐냐? 여몽 1차, 2차 사이에 1279년에 원나라 쿠빌라이가 무슨 송을 멸망시켰다.
남송을 멸망시켰다. 옛날 동사 문제거든. 옛날 동사 문제인데 여러분 세계사에도 전혀 하자가 없는데 의외로 틀려 학생들이. 의외로 세계사를 좀 한 학생들이 동사를 했으면 맞는데 동사를 안 한 학생들이 이 문제를 갑자기 보면은 1, 2차 연결해서 외웠지. 1차와 2차 사이에 남송 멸망은 잘 안 나왔거든. 근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까지 했어요. 자, 내가 이제 여러분 야사 좀 얘기해 줄게요. 이 1, 2차 영몽연합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 어떤 속담이 생겼어요. 해볼게요. 무쿠리, 고쿠리라는 여러분 단어가 있나봐. 이런 식이야.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막 애기가 울면 어머님들이 야! 너 울면 경찰 온다. 혹은 순사 온다. 내지는 너 울면 망탱이 할머니 온대요. 망탱이 할머니가 뭐냐? 애들을 잡아가는 망탱이 할머니야.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서도 애기가 울면 너 무쿠리, 고쿠리 온다고 한대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의 유명한 어떤 작가가 원폭 피해를 묘사하면서 원자폭탄이 터지고 검은재가 오는 거를 하늘에서 공포에 무쿠리, 고쿠리가 왔다라고 표현을 해. 지금도 드물지 않게 쓰나 봐. 그러면 이 무쿠리, 고쿠리가 뭐냐? 무쿠리는 일본어로 몽골군, 고쿠리는 여러분 무슨 군? 고려군을 얘기한대요. 그럼 이런 식이지. 너 울면 몽골이랑 고려군이 온다 라는 뜻이야. 왜 그러느냐? 여러분 볼게요. 그 영몽연합군이 여러분 일본 본토 쳐들어가기 전에 일본에 수많은 섬이 있잖아요. 요 수많은 섬에 쳐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전쟁도 했지만 엄청나게 백성들을 좀 많이 엄청나게 죽였나 봐.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일본 학살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고려군과 몽골군이 힘이 세기도 하고 엄청나게 전쟁하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공포의 대명사로 아직 일본어에 무쿠리, 고쿠리가 있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걸 잘 얘기해 줄게요. 이 태풍의 진실을 알려줄게요. 자, 고려군과 몽골군이 여러분 상륙을 했어. 상륙을 해서 가마쿠라 군대랑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럼 해보자. 자, 일본군 딱 10만 명이 딱 서 있고 10만 명이 서 있고 장군들 100명이 딱 나와 있는데 일본의 문화 좀 설명해 줄게요. 일본 섬나라죠, 여러분. 싸우면 구석에 몰리면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싸우느냐? 예를 들면 일본군끼리 싸울 때 여기 10만 명이 있고 10만 명이 있으면 각각 이렇게 장군들이 나온대요. 나와가지고 10만 명과 10만 명이 싸우는 경우는 없대요. 왜? 10만 명과 10만 명이 싸워버리면 다 반쯤 죽으면 약해지는 거잖아. 그럼 다른 쪽 10만 명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군사를 아낀대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 장군 20명이랑 장군 20명이 말 타고 나와서 칼을 딱 뽑은 다음에 와다시와 나는 이름이 건너겐스 깨고 누구의 아들이고 막 무술 배웠다고 한 10분간 얘기하면 여기도 막 10분간 또 칼 뽑고 얘기해서 둘이 싸워. 그래서 여러분 장군들끼리 싸워가지고 토너먼트에서 얘네가 많이 지면 후퇴하는 게 일본의 전쟁 스타일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 고려군과 몽골군이 딱 10만 명이 내려서 가마쿠라 10만 군이랑 딱 대치를 한 거야. 그럼 문화가 틀리잖아. 그러면 고려군이랑 몽골군이 쟤네 일본군이라고 딱 서 있는데 갑자기 일본 장군 애들이 막 수백 명이 앞으로 나오면서 막 칼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 일본 활은요 사람만큼 큰데 사정거리가 50m야. 근데 영몽연합군의 활은요 멀리 나가면 300m까지 나간대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영몽연합군이 활이 있지만 한 100m쯤 떨어져서 하면은 활이 안 맞겠지 생각하고 여러분 칼 뽑아가지고 야 나는 누구야 하고 있으니까 영몽연합군이 쟤네 뭐야? 몰라요. 그냥 쏴버려서 어떻게 해요? 활로 쏴가지고 다 죽여. 다 죽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비겁한 거지. 비겁한 게 아니죠, 여러분. 게다가 이때 몽골군이 뭐를 가지고 있었느냐? 화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면전이 붙어졌을 때 화약을 몇 번 던졌더니 여러분 총소리 들은 적 없죠? 나중에 여러분 우연히 총 쏘보잖아요. 선생님도 군대 가서 총 처음 쏴봤는데 총 한 번 빵 쏘고 고막이 나가는 줄 알았어.
한 3일 동안 왱왱 소리가 나요.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 한 1000명 있는데 가운데 총 딱 쏘잖아요. 다들 순간적으로 엎어져. 그만큼 소리가 커요. 그러면 처음으로 몽골군이 여러분 화약을 던지니까 뻥뻥 터지니까 이 일본군이 다 도망가. 여러분 전쟁에 이겼어요. 상륙을 했어. 그런데 이제 코미디 시작할게요. 이제 서울로 쳐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때 고려군 중에 이방경인가 이런 확실하잖아요. 우리 고려 장군이 원나라 장군한테 저 장군 지금 날씨를 보니까 태풍이 올 것 같다. 잠시 배를 내륙지방으로 숨겨야 되겠다 했더니 몽골 장군이 의심을 하는 거야. 뭐냐? 몽골 장군이 보기엔 태풍 온다 그러는데 멀쩡하거든. 여러분 그거 알아요? 태풍 오기 전에 날씨가 엄청 좋아요.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몽골군이 의심이 든 거야. 이 고려놈들이 태풍을 핑계잡고 배를 내륙지방에 보내는 척하고서 우리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갑자기 몽골군 장군이 야, 못 믿겠다. 배 숨기지 말고 오늘 배에서 자겠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고려 장군이 아니 그게 아니라 태풍이 온다니까요. 배에 자면 안 된다고. 배를 빨리 계곡이나 내륙지방으로 숨겨놓고 우리는 산으로 가야 된다고 했는데 이 처지길 몽골 장군이 절대 안 된대. 배가 자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배에서 자다가 태풍 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몰랐죠 여러분? 이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 자,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자 가마쿠라가 여러분 두 차례 원나라의 뭐를 침입을 막아냈는데 결국 망해요. 왜 망하느냐? 자 보자. 아까 여러분 가마쿠라 막바의 특징이 뭐예요? 쇼군이 자기 부하에게 땅을 주면 요 사무라이도 자기 부하에게 땅을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가마쿠라 막부는 전쟁을 하면 반드시 토지를 무사들에게 나눠줘야지 무사들이 충성을 하고 무기로 쓴 돈도 충당을 하겠죠. 그런데 1, 2차 여러분 원나라 침략을 당한 거지 가마쿠라가 나가서 땅을 뺏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여러분 1차, 2차 영목연합군 싸우느라고 지방의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자기 부하 월급 주고 여러분 몇 년을 했는데 이겨냈지만 돈이 없는 거야. 토지를 못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 두 차례 침략을 막아냈지만 토지 얻은 게 없죠. 그러니까 무사들에게 월급을 못 주죠. 이때 여러분 무사들이 뭐가 폭발해요. 불만이 폭발해가지고 가마쿠라를 엄청나게 싫어하기 시작해요. 이때 여러분 누가 등장하느냐? 한동안 힘이 없었던 천황 중에 이름이 좀 웃겨요. 나는 갈 거야. 죽으러 갈 거야. 자, 나이 죽자. 고다이고 천황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이 눈치를 까. 잘 됐다. 가마쿠라가 지금 약해지고 있다. 1, 2차 영목연합군 막았지만 토지를 못 얻어서 무사들에게 월급을 못 줘서 불만이니까 좀만 건드리면 망하겠다. 그래서 고다이고가요. 다른 장군 무사를 초빙해요. 걔를 아시카가 다카 우지라는 사람이에요. 일본어 어렵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잠깐만. 가마쿠라 막부를 만든 애가 누구야? 미나모토만 외워. 귀찮으면. 미나모토, 요리조리. 자, 미나모토가 요리를 잘해요. 미나모토, 요리토모. 미나모토, 모토인데 뒤에 거꾸로 미나리 요리예요. 미나리 요리, 미나모토, 요리토모. 그러면, 자, 오늘 누가 나왔어요? 고다이고는 안 해도 돼요. 오늘의 핵심은 누구냐? 아시카가가 성이야. 아시카가 이름이 다카우지예요. 자, 그러면 고다이고는 가마쿠라 무승부를 없애야 돼. 가마쿠라 쇼군이랑 가마쿠라 없애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만의 새로운 부하가 필요하죠. 그래서 고다이고 천황이 지방의 무사 중에 싸움 잘하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를 자기가 무승군으로 임명해요. 쇼군으로 임명해서 너 내 부하가 되라. 그래서 너 나랑 손잡고서 가마쿠라 막부를 까재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벌어져요. 결국 고다이고 천황이랑 새로운 쇼군인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1333년 약해진 가마쿠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다이고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누구 중심으로?
천황 중심으로 돌아가고 싶고, 요 쇼군은 아시카가 다케우치는 천황이 이제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부하가 되면 되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쇼군이 오히려 천황보다 세지고 싶어.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막부를 열고 싶은 거야. 이거야. 동업했다가 성공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왜냐? 가마쿠라가 망하니까 고다이고 천황은 천황 중심으로 가고 싶고,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자기가 제2의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막부가 되고 싶은 거죠. 결국 여러분, 둘이 싸워요. 둘이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 고다이고는 천황이죠. 근데 얘는 솔직히 부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잡을게요. 자, 이거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자, 이름을 외우자. 일본어가 좀 되게 생소해요. 가마쿠라. 이거는 여기서 약간 쉽죠? 가마쿠라 막부 세운 게 누구? 미나모토 요리토모. 그 다음에 지금 누가 나왔어요? 아시카가 다카우지. 뭐라고요? 아시카가 다카우지예요. 자, 해보자. 자, 지도를 한번 멋지게 여러분 그려보겠습니다. 짜잔. 자, 요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잠깐만. 여기가 옛날에 배웠죠? 무슨 한이었어요? 헤이안. 요 헤이안을 다른 말로 무슨 토라고 불러요? 교토라고 부르죠. 근데 여러분, 잠깐만. 여기에 무슨 쿠라가 있었어요? 가마쿠라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마쿠라는 망했죠. 몇 년도에 망했어요? 1333년에 망했죠. 누구한테 망했어요? 자, 죽으러 가자. 고다이고 천황가. 자, 자꾸 써줄게. 아시카가 다카우지. 이게 왜 이래요? 한글 어려워요. 다카우지에게 여러분 진 거죠. 그런데 고다이고 천황과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싸워서 요 고다이고 천황이 싸워서 삐져가지고 여러분 요 아래쪽으로 도망쳐요. 여기를 여러분 요시노라고 부르는데, 여기를 도망쳐가지고 요 고다이고 천황이, 야, 내가 진짜 천황이다. 내가 진짜 천황이고 여기에 있는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역적이다라고 해요. 잠깐만. 그럼 아시카가 다카우치 난처하죠. 왜? 쇼군이 도망쳤어, 아래쪽으로. 그리고 자기 역적이래. 역적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고다이고 천황의 친척인 여러분 고모가 아니야 고묘씨를 불러서, 고묘씨 너 천황 되고 싶지? 천황 있잖아요. 도망쳤잖아. 내가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당신 밀어줄게 해서 여러분,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원래 천황인 고다이고 천황의 친척을 또 한 번 천황으로 임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갑자기 동시에 천황이 몇 명이 등장한 거야? 2명이 등장했죠.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남쪽으로 도망간 고다이고 천황의 왕조를 무슨 조라 불러요? 남조라 부르고, 아시카가 다케우치가 세워준 고묘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무슨 조라 불러요? 북조라 부르는데, 우리끼리 이렇게 해보자. 북조의 발음도 안 되네. 고묘 천황은 솔직히 허수아비지. 누가 짱인 거야? 아시카가 무슨 우치가? 다카우치가 짱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북조에다가 고묘 천황을 세웠지만 이거는 무슨 합이야? 허수아비고, 사실상 여러분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짱을 잡아요. 그래서 봐봐, 교토에 가면요, 이게 교토야. 교토에 가면 여기가 궁궐인데 여기가 누가 살아요? 천황이 살아요. 바로 어떤 천황이 살아요? 고묘 천황이 살지만 무슨 합이야? 허수아비죠. 그러면 여기 교토의 요 지역을, 우리 그 서울에 보면은 서울에 뭐 이태원 있고 여러분 방배동 있듯이, 교토의 여기 동네 요 지역 이름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마치라 불러요? 무로마치라 불러요. 무로마치. 그런데 요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천황 사는 데서 좀 떨어진 무로마치 마을에다가 여기다가 궁궐을 줘서 여기다가 지가 막부가 되는 거야. 이거를 무슨 막부라 불러요? 무로마치 막부야. 그럼 여러분, 북조는 말이 좋아 북조지, 실제로 요때는 다시 한번 누가?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바로
교토에다가 따내보자. 1번 두 번째 막부인 무슨 마치 막부를 세운 거야. 무로마치 막부를 세운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북조 사실상 아시카가 다케우치랑 남조 천황이랑 몇 년을 세우느냐? 60년을 싸워요. 거의 6.25죠 여러분. 이거를 일본사에서 따내보자. 1336년에서 1392년 얼추 60년간 진짜 천황인 남조와 가짜 천황인 북조 사실상 무슨 마치 무로마치 막부가 60년간 싸웠다. 이거를 일본에 일본에 여러분 한글 어려워요. 자, 일본의 무슨 시대라 불러요? 남북조 시대. 그럼 여러분 무로마치 막부는 골 때리죠. 무로마치 막부는 세워지자마자 원래 천황이랑 계속 싸운 건데 쪽팔리니까 허수아비 천황을 세워서 그냥 북조라고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일본사에서 욕을 가장 많이 먹는 막부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아시카가 다카우지의 무로마치야. 왜냐? 아니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천황은 고다이고인데 이 쪼금이란 놈이 동업해가지고 했는데 고다이고 천황 몰아내고 천황을 새로 세운 거잖아. 그래서 일본사에서 거의 이완용이랑 비슷한 게 누구예요?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다카우지.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 알죠? 이 NHK가 돈을 엄청 많이 들여서 1년에 2번씩 50부작씩 시대극을 매일마다 하는데 제일 안 나오는 게 무슨 마치 막부? 무로마치 막부가 제일 안 나와. 왜? 저걸 하면 천황을 깐 걸 보여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본 국민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는 여러분 천황이라는 존재가 어떤 일본의 상징이잖아요. 지금도 꽤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하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니까 많이 안 보겠지.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막부가 5번 웨딩 마치야 무로마치야.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이거 자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자 약간 지워볼게요. 자 한번 지우고 천천히. 자 맨 처음에 오늘 배운 것 중에 무슨 막부가 있어요? 일본 최초의 막부인 가마쿠라 막부가 잘 버티다가 몽골의 침입으로 마가는 냈죠. 신풍 때문에. 근데 마가는 냈지만 봉건제라 전쟁했으면 무사들에게 토지를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불만이 풍배하죠. 그때 등장한 게 고다이고랑 아시카가 다카우치에서 가마쿠라 막부를 언제 멸망시켜요? 133에 멸망시키죠. 그러면 동업에 성공했더니 누가 욕심이 생겨요?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천황을 약화시키고 지가 쇼군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눈치 빠른 고다이고 천황이 남조 세웠죠. 그러다 보니까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허수아빈 고묘 천황 세워서 북조라고 하지만 사실상 무로마치 막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조와 남조 정확히 얘기하면 남조와 아시카가 다카우치가 60년간 싸우죠. 이거를 10번 무슨 조 시대라 불러요? 남북조 시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60년 싸우다가 여러분 결국 1392년에 자 북조 혹은 무슨 마치 막부가 무로마치 막부가 여러분 무슨 조를 남조를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혼란기를 끝낸 게 1392년이요. 그럼 여러분 남조 천황 정말 불쌍하죠. 원래 천황인데 자기가 여러분 키워준 쇼군에게 어떻게 여러분 쫓겨난 거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자 그럼 재밌게 해보죠 여러분. 짜잔 요것도 하실게요 여러분.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무로마치 막부가 1336년에 생겨서 예를 들면 1392년까지 무슨 조 시대였어? 혼란기인 남북조 시대고 계속 무로마치거든요. 그러면 이때 중국은 뭐냐? 봐봐 여러분. 원나라가 1360년에 망하고 무슨 나라? 1368년이네? 명나라가 들어섰을 때야. 그럼 재밌게 해보자.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세계사가 20개면은 단답형으로 딱딱 20개면은 14개, 15개가 단답형으로 딱딱 나오다가 요즘 추세는 뭐냐면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세계사 동양사 파트나 서양사 파트나 자꾸 그 시대를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 그래서 따로 하기보단 한꺼번에 해줄게요. 자, 여러분 쿠빌라이가 세웠던 원나라가 1368년에 망하고 중국의 명나라가 1368년에 생겨요. 이걸 유식하게
원나라가 망해가고 명나라가 들어서는 무슨 교체기다. 원명교체기. 요 원명교체기 때 바로 무르마치 막부의 무슨 조 시대가 되는 거야. 남북조 시대. 우리는 봐봐 여러분. 고려를 누가 무슨 성계가 여러분 이성계가 멸망시키죠. 자 가장 국사해보자. 이성계가 장군이었는데 고려 왕이 군사 줘가지고 명나라에 요동치라고 하니까 이성계가 1388년 요동 정벌 갈래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해서 반란 일으켜서 짱 잡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요 사건을 무슨 도 회군이라 불러요. 위화도 회군이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1392년에 바로 뭐를 세워요? 조선을 건국을 하잖아. 그러면 봐봐. 일본 현재 남북조 시대 외울게요. 1336에서 1392 사이는 완전 격동기네. 원나라에서 명나라 교체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교체기 때 바로 무슨 조 시대야? 남북조 시대가 되는 거야. 재미있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여러분 아까 내가 잠깐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재미있게 들어보세요. 통일신라 막판에 진골귀족끼리 싸움 나고 지방에 호족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법시대가 되니까 해안가에 사는 분들이 안 되겠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해적질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해이한 시대 많이 쳐들어갔죠. 그래서 일본의 해이한 시대 초기쯤 신라가 망해갈 때 신라의 해적들이 일본 쳐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아까 무슨 구라 배웠어? 신라구라 배웠죠. 그럼 해보자. 자, 1336년에서 1392년까지 지금 남북조 시대야. 그럼 여러분 여기 무로마치 막부랑 진짜 쇼군이랑 싸우느라고 지방 통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잘됐다. 천황이랑 쇼군이랑 싸우는데 우리 간섭 못하지. 딱 봤더니 중국 무슨 교책이야? 원명 교책이지. 고려도 고려말 조선 교책이지. 혼란스럽죠. 그래서 여러분 남북조 때 일본 어부나 사무라이들이 알바를 해요. 나쁜 알바. 무슨 고? 외구에서 여러분 원명 교체기 때 외구 엄청 쳐들어오고요.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외구가 엄청 쳐들어오는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일본이 혼란기인 무슨 조시대라고 그러는 거야. 남북조시대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좀 심학습을 하자면요. 그래서 명나라 세우자마자 야 일본 해적이 하도 쳐들어오니까 민간이나 바다에 나가지 말아라 해서 여러분 명나라 세우자마자 바다에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무슨 명을 내렸던 거예요? 해금령을 내렸던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어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게 지금 두 번째 막부, 5번 웨딩마치예요? 무로마치예요? 무로마치는 어디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교토. 그러면 가마쿠라는 동경에 있지만 무로마치는 어디에 있는 거야? 교토에 있는 거죠? 그러면 무로마치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시카가 다카우지. 무슨 자예요? 줄자예요? 배반자예요? 배반자. 누구를 배반했어요? 죽으러 갔던 사람. 고 나이고 천하. 그것 때문에 북조와 남조랑 해서 60년간 싸웠다. 그리고 그때는 중국과 우리 그 한반도가 무슨 교책이었어요? 배터리 교책이야? 왕조 교책이야? 왕조 교책이었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그런데, 자, 1392년에 드디어 다시 해볼게요. 자, 무로마치 막부. 얘가 주인공이죠. 무로마치 막부가 주인공이고, 얘가 허수아비로 만든 게 무슨 조야? 북조였고, 맨 처음이 무슨 천황이었어요? 고려 천황이었죠. 그러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자, 아시카가 다카우지,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누구냐? 해볼게요. 아시카가 요시미스라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이 누구예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쇼군이 되겠죠. 해보자. 이 사람이 없죠. 오야. 남조를 60년 만에 멸망시켜서 여러분 무슨 조 시대를 끝내요? 남북조 시대를 끝내서 드디어 평화가 왔다. 아시카가 요시미스. 근데 여러분 되게 절묘하지 않니? 요 1392년에 무로마치 막부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조멸망해서 평화가 왔다면 우리는 이성계가 요 해에 고려를 멸망시키고 뭐를 건국해요? 조선 건국도 언제야? 1392년. 여기까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봤더니 남북조 시대에 해안가에 있는 그 어부랑 무사들이 너무 노략질을 많이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일본의 왜구를 다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 번째, 누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명나라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니, 명나라가 저 일본 해적 때문에 골치가 아팠는데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조 멸망하고 평화식이 온 다음에 이제 중앙 집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왜구를 싹 정리해줘요. 이때 명나라가 너무 고마워서, 야, 아시카가 요시미스야, 너 고맙다. 우리 명나라가 너를 일본의 국왕으로 임명해서 명나라 황제의 신하로 삼아줄게. 이거를 여러분 유식하게 무슨 봉이라 불러요? 책봉이라 부릅니다. 이런 식이야. 중국은 중화사상이 있어서, 야, 너 내 부하돼. 너 내가 조선왕으로 임명할게. 그럼 웃긴 게, 난 원래 조선왕이었거든. 조선왕이었지만 명나라가 너 조선왕, 내 부하야 라고 인정한 게 책봉이에요. 그러면 책봉을 하면은 뭐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조공이라는 게 가능해요.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중국이 하는 거는 전통을 잊어버린 거야.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조공과 책봉이라는 개념은 동사에서 많이 나오는데 세사도 좀 해줄게요. 아주 간단해요. 자, 해보자. 내가 중국의 황제라고 쳐보자. 중국의 황제인데 어떤 A 나라 왕이야. 얘 원래 왕인데 갑자기 중국 황제가, 에이 왕아, 너 내 부하가 될래? 왜요? 일단 부하가 돼봐. 그래서 중국 황제가 A는 나의 부하다 라고, 여러분, 너 이 나라 왕으로 내가 임명해 줄게. 형식적으로 다시 한번 임명을 해줘요. 그러면 요거를 뭐라 그러느냐? 중국에서 A 나라 왕을 중국 황제의 신하로 임명하면 이걸 책봉이야. 그러면 뭐가 있느냐? 요 왕은 고맙다고 중국 황제한테 1년에 몇 번씩 조공, 선물을 갖다 바칠 수 있어. 근데 이게 대박이야. 뭐냐? A나라의 말이 특산품이야. 그러면 여러분, A나라의 말이 특산품이니까 중국에다가 말을 하는데 한 100억어치 갖다 줘. 그러면 중국 황제가, 야, 자식, 너 내 부하인데 나한테 조공을 했구나. 말 100억이야? 너 뭐 필요해? 저희는 비단이랑 책이랑 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 6배. 100억어치 말을 갖다 주면요, 600억어치 비단이나 도자기를 주는 거야. 그러면 요 A왕 대박이죠. 아니, 그냥 고개 한번 숙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신하가 됐어. 책봉 한번 받았더니 조공이 가능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00억어치 말을 줬더니 600억어치 비단이랑 도자기를 준 거야. 야, 그러면 조공할 때마다 이 왕은 부자가 되겠죠. 그러면 까놓고 해보자. 지금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도 옛날에 뭐 했냐면은 해외에서 벤츠, 롤렉스 시계 막 사들여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계속 부려. 여러분, 가마쿠라 막부가 망한 이유가 뭐야? 전쟁했는데 돈을 못 준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600억어치 도자기 받아오면 내 부하들에게 선물로 주고 뿌리겠죠. 그럼 부하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왕이 중국이랑 친해가지고 이런 귀한 도자기나 비단을 주네. 충성도가 높아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조공책봉은 엄청나게 이길 수도 있는 거야. 물론 약간 내정 가서도 거의 없어요. 그랬을 때 봐봐. 명나라 황제가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했다는 거는 이제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가 뭐 할 수 있는 거야? 조공무역 할 수 있는 거죠. 자, 답이 나왔다. 근데 명나라는 하도 외구액이 튀어가지고 일본 배만 와도 막 놀래. 저게 사신인지 외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명나라와 무로마치 막부가 조공무역할 때 이게 답이에요. 어떤 무역을 하느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바로 무슨 무역을 합니까? 감합무역을 해요. 그러면 동사에서는 감합무역이 엄청 자세히 나오는데 세계사는 좀 비교적 쉽게 나와요. 그냥 어떻게 나오느냐 해볼게요. 미음이에요. 해보자.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맞죠. 미음. 명나라와 미음. 무로마치 막부는 감함무역을 했다. 미음. 명나라와 무로마치는 미음. 명나라와 무로마치는 감함무역을 했다. 그러면 감함무역이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일본의 조공배, 일본 쇼군이 보낸 배가 명나라에 도착하면 일단 명나라 해군이 딱 둘러싸가지고 증을 보여달래. 그럼 여러분 종이나 나무예요. 그러면 반을 잘라서 반은 명나라가 가지고 있고 반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명나라 군이랑 일본의 그 조공선이 만나면은 저 쪼개진 도자기나 종이나 딱 맞춰서 맞으면 이제 통과시켜주는 걸 감함무역인데 크게 봐서는 무슨 무역이에요? 조공무역이야.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명나라, 무로마치 막부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음. 무슨 무역? 감함무역이에요. 그러면 이거 원래 동사로 치면요 몇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계사에다가 약간 동사 부분을 약간 섞어서 해서 요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게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정리해보자. 지우면서 가마쿠라 막부 다음에 두 번째 막부가 무슨 막부? 무로마치. 무슨 마치? 무로마치. 누가 세워요? 아시카가 다카우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누구 배신해요? 죽었어요. 고다이고 천하. 그래서 고다이가 도망쳐서 60년간 싸웠죠. 남북조 시대. 그러면 그 무로마치 입고로 60년간 남북조 시대인데 그때 중국은 무슨 교체기? 원명 교체기. 우리는 고려와 조선 교체기. 그쵸? 자, 그랬을 때 3대 쇼군 누가 남아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근데 웃긴 얘기 해줄까요? 아시카가 요시미스 때가 여러분 세계사 동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왕 중에 하나인 명나라 무슨 제? 영락제. 그래서 알죠? 조카 죽인 놈. 명나라 영락제가 조카 죽인 다음에 난징에서 무슨 징? 베이징으로 첨다한 거 기억나죠? 바로 그 영락제 때 바로 그 여러분 명나라 영락제 때 아시카가 요시미스와 5번 무슨 무역을 한 거야? 감함무역. 그리고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명나라한테 무슨 국왕으로 임명됐다? 일본 국왕으로 책봉되고 조공한 게 무슨 무역이었다? 감함무역이었다. 그래서 또 사족을 달자면요. 일본 쇼군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2인자가 있어요. 2등이 아시카가 다카우치고요. 1등이 얘야. 아시카가 요시미스야. 왜냐? 야, 잘 생각해봐. 일본에는 이미 허수아비지만 천황이라는 존재가 있잖아. 그런데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명나라한테 여러분 무슨 국왕으로 책봉당해요? 명나라가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한 거지. 그러면 이 당시 여러분 허수아비지만 일본에 뭐가 있었어? 천황이 있었잖아. 그러면 일본 전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로마치는 나쁜 놈들이죠. 아시카가 다카우치는 천황을 내쫓았고 요 아시카가 요시미스는 천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 황제한테 신하가 되고 일본 국왕을 욕먹어서 여러분 옛날 메이주신 이후에 일본의 군국주의 천황의 존재가 굉장히 신격화가 될 때 무로마치 막부의 모든 쇼군의 무덤이 파헤쳐져. 거의 극우들이 이놈들이 우리 덴노를 배반했어요. 여러분 막 무덤 파헤쳐가지고 뼈다귀 불태우고 여러분 제일 인기가 없는 게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